약속을 했으니 시작해 봅시다. 제가 목소리에 대해서 사실 엄청난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목소리를 바깥에 내놓는다는 게 왠지 불편하고 듣는 여러분도 아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좀 거북하시더라도 그냥 넉넉하게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스케치 작업을 하려면은 PNG 파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우선 그 PNG 파일을 만드는 과정부터 해봅시다. 포토샵을 엽니다. 먼저. 그리고 대개는 PNG 파일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없으면 JPG 파일에도 주소다 여기서 포토샵에서 변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파일 열기에서 제가 몇 개를 이렇게 수집했는데요. 4개 하고 완전 PNG 파일이니까 빼고, 이것도 PNG, JPG 파일 4개를 풀읍니다. 보시다시피 호랑이 2 JPG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람하고 참 리얼하게 이렇게 그려진 파일입니다. 이걸 PNG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토샵에 보시면은 이 마술봉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동 선택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가는 이게 마술봉이라고 합니다. 마술봉이라고 하고, 이 마술봉을 이용해서 하얀 바탕을 찍어줍니다. 그럼 대충 선택이 됐는데요. 이걸 이 상황에서 결과물을 보면은 덜어 이렇게 흰 부분이 누락된 데가 있어서 재차 작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하려면은 이 선택에서 유사 영역 선택을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흰색에 비슷한 모든 것을 다 선택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그림의 하얀 바탕이 모두 선택이 됐습니다. 요거를 뒤집어줘야 합니다. 반대로. 왜냐하면 이 선택된 부분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는 없고, 이걸 뒤집어서 검은 바탕을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검은 그림을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반전을 찍어줍니다. 반전. 뒤집으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거를 오리기나 복사를 합니다. 오리기를 해도 좋고 복사를 해도 좋습니다. 오리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흰 그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새 파일을 열어서 이 투명이라고 선택된 걸 확인하시고 엽니다. 그럼 붙여줍니다. 여기서. 예, 이렇게 그림만 딱 들어왔습니다. 이걸 PNG 파일로 저장해 주면 되겠지요.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이 작업 과정이 PSD로 저장되기 때문에 재차 또 PNG 파일 작업을 해야 해서 복잡합니다. 따로 저장을 눌러줍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따로 저장. PNG 파일이 선택된 거 확인하시고, 이게 호랑이 2였습니다가 호랑이 2 PNG 파일, 호랑이 2 JPG가 있는데 이건 PNG이기 때문에 겹치지 않습니다. 저장. 그럼 하나 작업이 끝났습니다. 닫으시고, 두 번째
이건 호랑이 호1 JPG입니다. 마술봉을 찍어 주시고 유사 영역 선택, 반전, 오리기, 신규, 투명 보시죠. 붙이기, 그리고 따로 저장. 호랑이 2입니다. 아까 호랑이 2였나? 호랑이 1인가? 네, 호랑이 1. 두 개가 끝났습니다. 닫으시고. 네, 이건 애니메이션, 제가 화란 사람이 그 스케치 강좌하는 데서 이렇게 캡처해 왔습니다. 자, 선택을 해주시고, 유사 영역 선택, 반전, 오리기, 뉴, 신규, 투명입니다. 투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붙이기 됐습니다. 따로 저장, 깐돌이, 세 개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 그림. 이건 그림 내용이 참 복잡합니다. 아마 이런 데서 겁을 먹으시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이 복잡하거나 단순하거나 포토샵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선택을, 흰 바탕을 찍어 주시고, 유사 영역 선택, 빠짐없이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얀 부분이 반전, 오리기, 신규, 붙여넣기 들어왔습니다. 따로 저장, 거리, 끝났습니다. 네, 6개 작업을 하는데 8분 걸렸습니다. 8분. 포토샵을 끄시고, 그리고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그 빅셀라는 게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파일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원료입니다. 이 작업이 굳이 필요로 하는 건 아닌데, 스케치 확장 작업을 위해서 작업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컨버터에서 그 png 파일을 부릅니다. 좀 전에 작업했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호랑이까지 제가 에펠탑하고 이 누드는 미리 해둔 겁니다. 제일 먼저 복잡한 그 거리 풍경부터 둘러봅시다. 거리. 그러면 이건 제가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이 위에 두 개만 체크해 줍니다. 제네럴 스케치맵, 스케치맵으로 만들어준 거하고, 제네럴 PNG 컬러맵으로 만들어준 레이어. 이 두 가지만 선택하고 OK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마우스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걸 찍어주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 빨갛게 나온 거는 제가 그 옵션에 들어가서
빨간색을 이용하라고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하얗게 나오시겠죠. 자, 이 그림 아무데나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을 찍어줍니다. 스케치 작업에서 처음에 붓질이 들어가는 부분 아무데나 찍어주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결국은 다 선택이 됩니다. 예, 복잡하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됐습니다. 무얼로 저장하나 나오는데 거리였습니다. 거리를 찍어줍니다. 그럼 거리 칼라맵과 거리 스케치맵이 저장되는 겁니다. 저장됐다고 나오죠. 확인을 눌러주시고 다음 작업 깐돌이를 해보겠습니다. 깐돌이 이걸 찍어줍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부분 이걸 찍어줍시다. 꼭대기 됐습니다. 깐돌이로 이름을 정하고 저장 됐습니다. 순식간에 끝나네요. 또 하나 해봅시다. 호랑이 호랑이 두 번째 PNG 요걸 해봅시다. 물을 마셨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부터 작업 포인트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아무데나 찍어주죠. 뭐. 여기 찍을까요? 됐습니다. 이게 호랑이 틀렸죠? 됐습니다. 이제 픽셀을 하는 대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더 해도 되지만 시간 관계상 3개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BT를 엽니다. 화면이 새카만 시력이 잘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 파일을 부르는데요. 바로 이 스케치 레이어 추가 이 버튼을 눌러서 불러도 되는데요. 지가 알아낸 것 새롭게 발견이라고 할까 어느 강좌나 뭐 그런 교재를 통하지 않고 지가 혼자 해본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 이 그림과 스케치 파일을 동시에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케치 파일을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데 강좌로 들어가서 아까 작업한 파일이 보관된 데 들어가서 간단하게 깐돌이부터 불러봅시다. 깐돌이 스케치맵이라고 된 파일을 부릅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배경이 좀 하얘니까 겹치는데요.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이 배경은 제가 플라즈마라고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바꾸면 요 버튼입니다. 이 버튼 바꾸고 선택이 됐으니까 삭제, 다른 걸 넣어줍니다. 다른 진한 거. 예. 여기를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이 플라즈마라고 선택된 걸 피해서 깐돌이를 선택해 줍니다. 깐돌이 스케치맵 색깔 뭐 이렇게 다른 색으로 바꿔줄 수 있고, 우선 쉬운 대로 이게 그냥 원색을 그냥 쓰겠습니다. 원래 색깔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사용에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스케치를 통해서 스케치 맵 레이어를 불렀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이 각이 지고 왠지 좀 부담스럽습니다. 키워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각이 지고 또 이걸 이대로 작업을 하면 좀 결과가 답답하다고 할까, 엉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반지름을 통해 가지고, 반경이라고 하죠. 반지름이나 반경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반지름에서 이렇게 핵을 좀 단순하게 처리해주고 작업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선이 윤곽선이라고 하나 일곽선이라고 하나 겹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붓작업을 해도 이게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보기가 좀 부드럽지가 못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스케치로 불렀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 그림으로 한번 그림 레이어 추가로 스케치 맵 파일을 부르겠습니다. 그림 깐돌이 스케치맵 부릅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키워보겠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스케치를 불렀을 때는 이 그림이 각이 지고 윤곽선이 생겨서 겹칩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스케치맵 레이어를 불렀을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투영이 됩니다. 확실히 표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이 두 경우를 똑같이 스케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스케치로 불렀을 때는 여기다 붓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붓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으로 불렀을 때는 그림이 원본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신 여기다 붓을 첨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우고 그리는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그림으로 불렀을 경우에도 되고 스케치로 불렀을 경우에도 됩니다. 설명이 20분에 접어드는데요. 혹시 또 시간이 길어지면 에러가 생길지 몰라서 여기서 일부라고 정하고 닫겠습니다.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요 그림으로 부른 스케치와 스케치로 부른 스케치 그림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는 이미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 해보셨겠지만, 제가 그 강좌에 그 매뉴얼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신 분이 이제 그 읽는 것이 되나 가지고 이제 번거롭다, 엄두가 안 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이 더러 계신데요. 그건 나이 탓이라 믿고, 예, 대신 이렇게 동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면 아마 간단하게 아주 쉽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그 어떤 글로 다 설명하든지 간에 이 키프레임의 속성을 알면은 그거 이렇게 글로 설명된 그 요령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키프레임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선 이 깐돌이 스케치 한 가지 알려드리는데요. 요 도구, 요 스케치 레이어 추가로 불렀을 경우에는 요 레이어 상자에 이렇게 스케치 깐돌이라고 스케치라고 앞에 표기가 되고, 그림으로 불렀을 경우에는 이 그림 깐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 깐돌이라고 나와 있고 스케치 깐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마우스로 움직이는 바람에 이 키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생겼는데 이거 필요 없는 거니까 지우고, 이 키프레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이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카페 게시판에 올린 그 낙서 그림을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제 요 보이는 상태에서 끝에 가서 안 보이게 만들면은 그려나간 걸 지우는 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다 불만 붙여주면 보이는 것을 차츰차츰 안 보이게 만드니까 지우는 게 되겠죠. 그걸 단숨에 한번 만들어 보일게요. 여기 현재 키프레임이 안 보이는, 아니 키프레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작성자를 부릅니다. 작성자. 지난 버전에는 그 작성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 업데이트하고는 이게 작가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그 작성자로 되는 건 비공식 번역본이고, 여기에 이제 제작사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공식적으로 채택된 번역본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작가라고 되는 걸 눌러줍니다. 안 보이게 만들어야죠. 여기 키프레임이 안 들어간 상태니까 그냥 이대로 끝까지 보이게 되니까 이거 안 보이는 걸로 만들어줘야죠. 당연히 이걸 땡겨서 없애집니다. 안 보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적당한 타이밍에 맞춰서 보이는 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거 설명서에는 이걸 뭐 키프레임을 끝에다 어떻게 찍어주고 이걸 땡기고 초기화를 누르고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거 복잡하니까 이제는 무시해 버리시고 요 키프레임을 가만히 보세요. 안 보이는 걸로 설정했다가 적당한 지점에 와서 보이는 걸로 다시 되돌려 줍니다. 됐죠? 그럼 여기 키가 자연히 형성됩니다. 여기서 동작을 주니까. 그럼 이걸 돌려보세요. 안 보이다가 차차차차 보이는 게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려나가는 것이 되죠. 그려나가는 거. 당연히 없는 배경에서 차츰차츰 보이니까 그려나가는 것이 되고,
여기다 붓을 붙여주면 이제 그려나가는 것이 되고, 반대로 이제 그 지워준다든지 이제 낙서 처리를 하려면은 낙서는 이제 지워야 하니까 안 보이는 그걸 이용해야 되고, 글씨를 그렸다가 이제 그림을 그렸다가 안 보이게 되면은 이제 그것도 역시 지워나가는 게 됩니다. 이걸 반대로 안 보이게, 끄트머리를 안 보이게 해주면은 지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바꿔주면 됩니다. 이 키를 서로가. 그렇잖아요. 보이는 키를 복사해서 앞머리다 주고, 붙여넣기. 이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요 안 보이는 키를 복사해서 여기다 줘도 되고 그냥 갖다 옮겨도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보였다가 안 보인다. 붓을 붙여주면 이제 지우는 것이 되죠.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이 키프레임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키프레임의 그 속성만 파악하시면, 키프레임 4개 넣고서 1단계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붓을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붓. 지워나가는 것이 되겠네요. 붓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이제 붓을 통해서 지워나가고 그리는 효과를 줬는데요. 요번은 색다르게 지프 파일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지프 파일이라고 애니메이션을 그림화한 파일이라고 할까?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움직이는 지프 파일을 붙여주는데, 제가 주워온 것 중에서 이거 다 사실 움직이는 그림이에요. 이게 이걸 썼습니다. 982 불러주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현재 이게 불러온 요 상태에서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실행만 눌러줘도 작동이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현재 붓 대신 움직이는 이 새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단지 모태가 되는 그 깐돌이 파일에 첨부를 시켰기 때문에 그 깐돌이에 들어있는 효과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깐돌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효과를 줄 필요가 없고, 여기서 크기만 좀 늘려주면 됩니다. 크기.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려면 그냥 놔둬도 작업이 끝나는 거니까 그게 아시고, 대신 이제 영상화 했을 때 화면을 크게 보면 이게 너무 작으면 그렇죠. 그렇죠.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깐돌이에 첨부된 이 새를 선택해 줍니다. 이게 제대로 선택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것은 이 끄트머리 가시적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체크를 풀어줘 보면 압니다. 이걸 풀어줬을 경우는 안 보이고, 자, 찍어주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상자가 복잡할 경우에는 이걸로 확인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크기를 키워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크기로 바꾸시고, 가로 수평과 수직을 좀 키워봅니다. 이 정도면 되나요?
정도로 맞췄습니다. 이걸 키우지 않았으면은 본래 궤도 위치에 딱 붙어 있는데 이걸 키웠기 때문에 위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위치를 맞춰줘야 합니다. 아유, 여기 위치로 바꿔주시고, 요 지점에서 끝나는 걸 확인해 뒀으니까 여기다 대충 맞춰줍니다. 이 새는 크기가 있어가지고 그 처음에 이렇게 첨부를 하더라도 이 중심에 가서 아마 센터가 맞게끔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저 부리가 있고 꼬랑지가 있으니까 어느 부분으로 지어 나갈지 그걸 알아주셔야 좀 자연스러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리로 그냥 지우고 그린다고 합시다. 부리. 요쯤에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붓끝을 안 맞춰도 되니까 대충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해 봅시다. 이 새 그 키를 줄 때는 역시 항상 이 천물에서 시작하시는 걸 알아두시기를 바라고. 자, 실행해 봅시다. 너무 빨라서 그렇지 지금 이 궤도 따라서 제대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보셨죠? 그런 다음에 이 새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요 끝나는 지점에 와서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다가 그 투명도 여기 투명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투명도를 0으로 주면은 이 새가 없어집니다. 0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가는 잠시 확인하시고 투명도를 옮겨주면서 이게 키프레임을 형성하게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투명도를 이렇게 올렸다고 합시다. 1로. 그럼 이걸 움직였기 때문에 키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이 키프레임 상태를 봐서 해석하는 겁니다. 보였다가 차츰차츰 이렇게 투명해진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워 나가다가 아니 그려 나갔다가 이게 이제 붓이 점점 흐려 보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천천히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우고요. 키를 잘못된 거니까 지우고 이 앞 지점까지 제대로 이게 확실히 보이게끔 그렇게 첫 키의 상태를 유지하게끔 여기다 가상키를 하나 찍어줍니다. 가상키를 찍어줘도 되고 이걸 복사에다가 이거 붙여주면은 여기까지 선명하게 보이라는 명령이 되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바로 투명 처리를 합니다. 그럼 키가 형성되고 투명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잘 진행되어 오다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보셨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명서에 무엇라고 써놨든지 간에 그거 다 무시하고 이 키프레임의 속성만 제대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간단한 작업이 됩니다. 이 중간 과정에서 색상 바꾸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벌써 15분이 다 돼가는데요. 얼른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기로 하고 이 그림 스케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어디 교재를 본 것도 아니고 강좌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으니까요. 어떻게 이제 이것저것 뒤적이다가 이제 발견한 건데요. 이 그림으로 불러도 된다는 거. 이 스케치에서 불러서 현대 이게 작업을 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불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깐돌이 그 그림으로 보인다고 그랬죠. 그림 깐돌이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이 깐돌이가 선택이 됐는데 현재 이 키프레임이 하나 들어앉았는데 이건 처음에 이제 키우면서 생겼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요거는 지우시고 이 스케치 경우와 다른 점은 여기 그림으로 불리는 스케치는 붓이 첨가가 안 됩니다. 그냥 자연히 저절로 없어지게 만들든지 저절로 나타나게 하든지 그런 효과밖에 줄 수 없는데요. 뭐 영상에 따라서 이쪽이 어울 수 있고 또 이쪽이 더 어울 수 있고 하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 그림으로 불렀을 경우에 여기 이 속성 상자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는 작가나 이제 지난번에 그 작성자를 통해서 이제 그림을 없애고 또 보이게 만들었는데요. 이 그림으로 불렀을 경우에는 여기에 다른 메뉴들이 보입니다. FX 라이터라든지 FX 스무스, FX 칼라 팀 뭐 등등 이 메뉴 항목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효과를 주면 돼요. 여기서는 작가를 통해서 지웠지만 여기서는 이 라이터를 통해서 효과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FX 라이터 보이십니까? FX 라이터 보이죠? 당겨지면 지워집니다. 서서히 이렇게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걸로 키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효과가 끝나는 지점을 정해주고 당겨주면 보입니다. 그럼 이제 1단계 작업이 끝났어요. 여기서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서서히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대로 작업을 하고 이건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놔둔 거니까 나중에 알아서 지우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영상이 비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만 아시면 기본은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이것을 안 보이게 하려면 이 키프레임을 바꿔주면 된다고 여기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다는 붓을 첨가할 수 없다는 거. 그 대신 이제 이 그림에다 다른 효과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부착해 보면은 이 몇 개만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활성 레이어에 입자 붙이기를 이용하셔서 등등에 이렇게 뭐 반짝이라든지 하트라든지 반짝이가 있는데 이걸 한번 사용해 볼까요? 반짝이를 붙여주면은 이 활성화된 깐돌이에 이렇게 반짝이가 들어가서 효과를 꾸며줍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또 다른 입자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뭐 하트, 겹치기 첨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의 효과를 여기서 알아서 주시면 되는데요. 요 스케치와 다른 점이 또 하나, 이 하트 입자가 심란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이 스케치 맥과 다른 점은 칼라 팁이라는 게 있습니다. FX 칼라 팁. 물론 여기 색깔도 있고 또 FX 칼라 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찍어 주시면은 칼라가 좀 바뀌는데요. 이게 3중 톤이 됩니다. 단색 처리가 아니라 3중 톤이 된다는 얘기고. 보이시죠? 여기 남색과 중간색, 하얀색. 네. 여기도 세 가지 색깔입니다. 이렇게 색상을 3중톤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이 3중색을 원하지 않으면 이 컬러에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3중톤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효과는 알아서 주시고, 이게 좀 설명이 부족한데요. 이 스케치로 부른 것과 그림으로 부른 효과를 한 화면에 보여드리고 싶으면 여기서 적당히 배치를 해야겠죠. 이게 지금 이 앞서 스케치 부분에 들어간 그 타임라인에 이렇게 겹치기가 돼가지고 구별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 그림 깐돌이를 다음으로 이 효과가 끝난 그 다음으로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 가지고 뒤로 옮기시고, 이걸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워주시고, 이 첫 키를 다시 복사해서 이 스케치 파일이 끝난 이후에 붙여줍니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스케치로 부른 효과가 먼저 시작되고, 이건 그 다음에 진행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실까요? 작업을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는 요 그림으로 부른 스케치 맵 효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시간이 오버돼서 얼른 끝내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추후로 다시 하던가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령이 없어가지고 중구난방이라서 그러는데 알아서 챙겨서 들으십시오. 그냥 뭔가 그 힌트만 줬다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생각해서 다시 올리든가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